아, 단골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불륜 외에도 이쪽으로는 있어요. 대열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2년 3년 정도 지나고 연락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몇 케이스가 있어요. 기억나는 걸로는 처음에 남편이 내가 볼 때는 결혼하기 전부터 습관성 외도예요. 그냥 여자만 보이면 눈이 가는 거예요. 여미새. 자기 와이프하고의 관계는 결혼하는 순간 끝이 났어요. 여자도 너무 자주 바뀌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알면서도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너무 세게 다투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의뢰를 해왔는데 증거를 들이미니까 남편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내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뻔뻔하게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이 대목이 사실 제가 대표님하고 같이 영상을 예. 찍고 싶었던 꼭지예요. 제가 이제 대표님 모시고 작업을 해보면 남편들이 학을 떼는 지점이 니시는 사람 붙였나 이거거든. 거기에서 되게 배신감을 느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네가 내한테 감히 사람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너나랑 같이 살기 싫지 이건 거예요. 근데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부부관계라 하는 거는 한쪽의 문제만 있는 거는 절대 없거든요. 1%라도 뭔가 상호작용이 있었는 거예요. 남편이 원래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밝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꾸 잘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감정적인 골이 어느 정도 생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람 피는 게 걸리더라도 발뺌하는 데까지 발뺌해 보겠죠. 근데 발뺌하다가 안 되면은 너무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격해요. 예. 나한테 왜 이렇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냐. 예, 네가 그렇죠. 뭔데 이렇게 돼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거는 빠짐없는 패턴이에요. 정말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공개를 하면 보통은 뻔뻔하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우는 싹싹 빌었단 말이야. 싹싹 빌어가지고 네. 의뢰인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용서를 해줘버렸어요. 용서해줘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되거든. 방법이 없는 거거든. 이거는 또 반복될 건데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런 일이 무조건 생길 것 같다. 반복되겠다 그 기시감의 근거는 뭐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뢰인이 했던 얘기들, 연애한 시기부터 이 사람의 행동들, 결혼하고 알게 됐지만 남편의 친구들로부터의 반응들, 그거를 듣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 관계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단발적인 만남들, 예를 들어서 업소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와이프가 어떻게든 견디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사랑이 돼버리면 바깥에 다른 여자하고 사랑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사실 못 견딥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쏠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사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00%는 아닐 거니까 만에 하나 고쳐지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고쳐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고쳐지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도를 했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의심을 하게 되고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랬던 게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인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또 화가 자기도 나죠. 화가 나. 그러면은 또 거기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쳐지는 부류가 있고 안 고쳐지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상간녀를 혼내달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할 거면 신중해야 돼요. 상간녀를 혼내줄 건지 말 건지 그거부터 신중해야 돼요. 혼내준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관계는 정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예, 같이 살려면. 그렇죠. 근데 그 떨어내는 방식이 소송이 될 건지 아니면 그 여자를 찾아가서 빌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혼하고 싶지 않고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남편 너무 괴롭히는 거야. 남편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가지고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다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겠다. 그럼 이제 산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여자가 부동산에 일을 하는데 바람이 난 거지. 그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밤에 다다다다 뛰어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해버렸어요. 우리 차량은 반대쪽을 보고 있었는데 유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붙었는데 가니까 그 방향에 택시가 한 대 가고 있더라고요. 따라가는데 방향이 생각했던 쪽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가요. 맨날 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한참 따라가다가 어디 아파트에서 내리더라고요. 아닌 거지. 그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일단은 우리가 추측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냐. 네이버 지도 펴가지고 여기 술집 많으니까 요 동네 이래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술 먹으러 간 거는 확실하니까 술집을 하나씩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하나 두 군데 딱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게 딱 느끼는 게 이런 것도 그렇고 모텔에 가는 상황도 차를 놓치는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밤 늦게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면. 근데 이게 모텔을 갔는지 술을 마시러 갔는지 바람 쐬러 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밥을 먹거나 바람 쐬러 가거나 이런 거 놓쳐도 돼. 확실하게 수집해야 될 거는 모텔에 가는 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에 있는 모텔만 다 뒤지면 돼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잡아야 될 상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은 있더라 이거죠.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여러분 탐정에 대해 가지고 영남탐정사무소의 김세원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보, 증거들을 수집해 주시는 분이고, 탐정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의 영역,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 들어봤고, 레전드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탐정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영남탐정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 상황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의뢰를 안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